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넬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설 특집으로 특별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K방산 얘기긴 K방산 얘기인데 오늘은 주식시장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K방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죠. 뭐 방산 대박, 아니 뭐 K방산이 전 세계를 지금 초토화하고 있다. 폴란드의 잭팟은 시작일 뿐이다. 이런 얘기 뭐 지겹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는요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대비용 생산 능력을 왜 통째로 사들이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요 이 K방산은 단순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K방산이 구조적으로 완전 산업주가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식시장에서 K방산이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어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전 세계가 다시 전쟁 대비용 생산 능력을 국가 단위로 사들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당장 여러분들 이 전 세계 이런 그 전쟁 대비용 이 생산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드물게 지금 당장 납품 가능한 그런 공업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일해요. 특히 서방세계에서 굉장히 유일합니다. 서방세계에서. 여러분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영국 로이터는요 최근 유럽 방산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urope's problem is not money, but time.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유럽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뭐다? 시간의 문제다. 최근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우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요구 조건 충족과 가장 빠른 납기를 그 계약서에서 명시했는데 요거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이거지. 얘네가 계약 기간 맞출 수 있겠어? 뿐만 아니라 뭐 계약 기간 맞출 수 있겠어? 이전에 뭘 검증해야 돼요? 품질을 검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통과된 다음에 야, 근데 우리가 급한 게 납기거든? 우리 뭐라 그래요? 납기를 왜 걱정하세요?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나토의 국방비 지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냉전 시절 내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직전까지 항상 미국이 나토 국가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뭡니까? 제발 너네들 GDP 2%만 국방비에 써라였어요. 그런데 썼어요? 아무도 안 썼습니다. 아무도 안 썼어요. 그냥 야 우리 올해 1.8% 했다. 와 많이 썼다 이렇게. 보통 1.2%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더럽게 돈을 안 썼어요. 그동안 안보 불감증에 있다가 큰일 났다라고 화들짝 놀란 나토 국가가 부랴부랴 국방비를 올립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이 32개국이거든요. 이 중에서 2021년에는 GDP 대비 2% 뭐 이게 국방비 쓴 나라가 6개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2024년에는 이게 18개국으로 늘어났고요. 작년에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국가가 2%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증가율을 한번 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럽 주요국 국방 예산 연평균은 10에서 1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단순히 국방비를 얼마 올려야 돼 이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게 이미 뭐야? 의무 지출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나토 국가들이, 유럽 나토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잖아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쪽에서의 방산 수요는 경기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야 올해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국방비 좀 까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실제적인 위협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 대비용 생산 능력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유럽의 납기 리드 타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주포나 전차 그리고 방공체계 같은 것들 이런 거 기준으로 유럽 주요 방산업체의 평균 납기 일이 짧게는 36개월, 평균 60개월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짧게는 18개월, 늦어도 24개월, 2년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유럽이 지금 레오파드 전차를 우리가 50대 살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유럽에 있는 독일 제조국이 제조회사에서 뭐라 그럽니까?
5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딱 5년만. 아이씨. 5년 딱 이렇게. 근데 우린 뭐예요? 한 1년 6개월이면 한 100대 받으실 수 있는데 50대만 받으실래요? 우리는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차이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가격도 아니라 이제 뭐다? 언제 받을 수 있니?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판을 한번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뭐 드론이 날아가서 뭐 전차 작살내고 뭐 이런 얘기가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 드론만 있으면 전쟁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판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전쟁이란 건요, 여러분들 드론 몇 대 미사일 몇 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소문되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포탄, 어마어마한 양의 자주포, 전차, 방공미사일, 로켓, 이런 재래식 전력이에요. 이런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뭐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고 보충이 아니다. 군수 산업 자체를 다시 산업적으로 완전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어요. 군수 산업 자체를 완전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군축을 해버렸으니까 다 줄여버린 거예요. 생산 라인을 싹 정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참 냉전 시절에는 생산 라인 10개 있던 거 냉전 이후가 되니까 몇 개로 줄여버려요? 1개, 2개로 줄여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야? 한마디로 이게 생산지를 줄였다는 건 공장 문 닫고 외주 다 뭐 웬만한 거 외주 줘버리고 재고 최소화하자. 이게 여러분들 사실 평시에는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죠. 그런데 뭐예요? 2020년대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죠. 코로나가 전 세계의 패러다임,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고, 그리고 또 두 번째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안보 문제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폴란드가 그냥 한국 무기를 그냥 싸게 샀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 물자를 뭐 비교적 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에 샀다, 이게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폴란드가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은 얼마나 우리가 빨리 살 수 있느냐였어요. 이걸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선택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폴란드가 우리한테 샀던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이거를요 단순하게 무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다가 이제 우리가 방산 물자 팔 때 현지 조립, 정비, 부품, 탄약, 훈련, 개량, 이걸 전부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팔았어요. 패키지 산업이에요. 그래서 폴란드가 뭐예요? 폴란드하고 계약이 1차로 안 끝났죠. 뭐예요? 2차 실행 계약까지 왔어요. 2차 실행 계약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납품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후 옵션 계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한 번 찍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가는구나, 얘가. 10몇 년간, 10년 넘게 줄줄이 가는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방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방산주 뉴스가 나올 때만 오르는 테마에서 이젠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계약이 되면 줄줄이 사탕으로 10년간 갈 수 있는 뭐예요? 계약 누적형 산업 구조로 재평가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방산은 계약이 된 다음에 생산을 하고 납품하고 잔금, 이렇게 되는 게 이 사이클이 최소 2년에서 평균 5년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연간 수출액이 아니라 수주 잔고와 그 수주의 질이에요. 그래서 최근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선수금이 늘고 현금이 쌓이고 부채 비율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회사들이 은행 돈이 아니라 고객 돈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돈으로 과감하게 R&D 투자를 하고요, 생산 라인 증설하고 M&A를 해버렸죠. 이건 전형적인 산업의 상승 국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backlog per revenue라는 이런 이제 용어인데 이게 수주잔고 대비 연간 매출 비율이에요. 굉장히 힘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1년에 평양냉면을 100그릇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이미 예약 주문이 500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이 식당은 backlog revenue가 5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새 손님이 오지 않아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방산에 적용하면요. 연간 매출, 리베뉴가 10조 원, 수주잔고, 백로그가 50조 원이라면 한마디로 백로그 퍼 레베뉴가 5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 뜻은 이 회사는 오늘 당장 수주 활동을 멈춰도 최소 5년간은 뭐예요? 공장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방산에서는 이게 거의 확정에 가까워요. 이게. 왜냐하면 발주처가 어디예요? 민간이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면은 되도록이면 어디? 선진국에 파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국내 방산 기업의 합산 수주잔고 2024년 말 기준이에요. 요건 한 13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방산 산업 역사상 최대치예요. 그럼 개별 기업별로 한번 볼게요. 우리 방산주 대장 어디예요? 아, 그렇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가 약 65조에서 70조 원 정도 되고요. 최근 연매출은 약 1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로그 레베뉴 비율이 5.5에서 6배 정도 되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5.5에서 6배다.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게 방산 부분. 현대로템이 이제 그 전동차도 만드니까 그거 말고 방산 부분에서의 수주 잔고는 약 35에서 40조 원 정도 되고요. 방산 연 매출은 약 5.5조에서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백로그 퍼 레베뉴가 6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방산의 숨은 강자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는 약 20에서 22조 원 정도 되고요. 연 매출은 약 4.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 백로그 퍼 레베뉴가 4.5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항공 방산기업 카이, 우리 KF21 만드는 곳 FA50하고 수주 잔고 약 20에서 27조 원. 근데 연매출이 약 3.8에서 4조 원 정도, 백로그 퍼 레베뉴가 4배에서 6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빠졌냐면 KF21 양산해서 우리 공군에 납품하는 거 이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카이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 공군에 빨리 정상적으로 납품돼야지 전 세계가 제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공군, 세계 인류 군대인 대한민국 공군에 제대로 납품되는구나. 우리 저거 사야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요 방산 기업들이 이 백로그 퍼 레베뉴 비율이 5배가 대부분 넘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지구 최강 방산 기업 어디입니까?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죠. 록히드 마틴. 이 록히드 마틴의 이 백로그 퍼 레베뉴 비율이 4.2배입니다. RTX 이게 예전에 레이시온이에요. 쉽게 말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주요한 미사일들은 다 얘네가 만들어요. 얘네가 4.5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글로벌 상위권과 동급도는 얘네를 넘어선 거예요. 이 백로그 퍼 레베뉴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향후 4에서 7년간은 이미 매출이 계약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방산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보통 이게 백로그 퍼 레베뉴 비율이 2배 이하는 불안정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배에서 4배는 안정적, 그다음에 5배 이상은 구조적인 성장 국면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뭐예요? 지금 5배 다 넘어버리죠. 이게 우리 주요 방산 기업들이 이게 이 비율이 글로벌 최상위 방산 기업과 같은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보고서 세상을 모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러 핵심 지표들을 아울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Book to Bill Ratio, 즉 신규 수주를 연 매출로 나눈 겁니다. 이게 1 이상이면 성장, 1 미만이면 정체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의 2022년부터 2024년의 요 비율은 1.3에서 1.8 정도 되는데요. 이게 신규 수주가 매출을 지속적으로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장 국면의 사이클의 초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출 비중과 이익률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방산 기업이 이제 내수 중심이었을 때, 우리 군에만 납품하는 내수 중심이었을 때 수출 비중이 20에서 30%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3에서 5%였어요. 근데 현재는 뭐예요? 지금 우리 방산 기업이 완전히 수출 중심이 됐죠. 내수보다. 수출 중심이 되니까 수출 비중이 55에서 65%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5%가 됩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날수록 마진 구조가 자동으로 개선되는 이런 구조가 된 거고요. 다음은 계약 부채, 즉 선수금인데요. 이게 최근 방산 기업의 공시에서 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선수금이 지난 2,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방산 기업이 지금 현금 흠령 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계약과 숨은 수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폴란드, 중동, 동유럽 여기에 계약의 공통 구조가 뭐냐면 기본 계약 플러스 뭐예요? 추가 물량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 근데 여러분들 이 물량 옵션은요, 이 공시에서 나오는 수주 잔고에서 대부분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숨은 알토란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다면 이게 국제시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제 국제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SIPRI 탑 100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시프리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뭐냐면은 이 스프리나 탑 100은 요게 스웨덴의 국방평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스피르라고 이게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피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여기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100대 방산기업 랭킹이 있어요. 여기 랭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 전 세계에서 실제 방산물자를 팔아서 얼마나 벌었냐 요거를 이제 순위로 매긴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 한화그룹은요 2023년 24위에서 2024년 21위로 뛰어 올랐고요. LIG 넥슨은 76위에서 60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현대로템은 87위에서 80위로 뛰어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56위에서 70위로 미끄러졌어요. 근데 이건 매출 감소의 영향 때문인데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2025년께 아직 반영이 많이 안 됐는데 FA50 이게 추가에다가 올해부터 양산되는 KF21 이게 반영되면 올해 2026년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갈수록 2027년, 2028년 순위가 굉장히 전 카이가 궁금합니다. 굉장한 약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종합하면요. 한국 방산의 빅4 이 4개사는 2년 연속 이 스프립 탑 1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글로벌 경쟁력 부분에서는요. 하나그룹이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방산산업은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강자와 견줄 만한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개 회사가 공통적으로 오르면서 한꺼번에 탑 100에 들어갔다.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드문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제 방산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을 보는 눈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굉장히 달라졌고 유럽 국가는 어떻게 돼요? 쟤네 싫은데 있게 되는 거죠. 왜? 내 철밥그릇에 왜? 니네가 왜? 니네만의 밥그릇을 만들려고? 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우리의 장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납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분기별 인도량, 생산 캐파 증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강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서방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그다음에 금융 리스크도 또 있죠. 그러니까 이 대규모 계약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이 개발도상국하고도 우리가 이제 딜을 해야 되는데 개발도상국에 우리 방산물자를 팔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걔네가 대출금을 갚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은행 등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죠. 무조건 우리는 아직까지 뭐냐면 무조건 캐시로 해라 이건데 이제는 조금 유연하게 현물로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원유 개발권이라든지 영국같이 원유 개발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이 히토류냐 아니면 다른 광물 자원 아니면 천연가스 이렇게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연한 방법도 한번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경쟁 리스크가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싫어요. 우리 굉장히 싫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이. 그러니까 유럽 방산업체들도 지금 뭐예요?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깔기 시작했는데 이게 최소 제대로 들어가려면 최소 5년 걸립니다. 5년만 걸릴까요? 제 생각엔 10년도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얘네가 지금 이걸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얘네가 이 생산 라인을 자국에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의 이 5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납기 같은 거 얼마나 빨리 우리가 원하는 양을 맞춰줄 수 있느냐. 요게 우리의 최강의 강점인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우리 프리미엄이 즉시 훼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산업 경쟁력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많은 R&D 투자, 정부의 보조도 들어가야 되고요. 더 많은 우수한 인력이 여기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MRO 시장. 우리 하나오션이 한 거 MRO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유지보수. 요 MRO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기란 건 여러분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고쳐야 되고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한 번 팔아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면 거기에 또 돈이 쏠쏠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거 사면 계속해서 우리 걸로 다 가야 돼. 이 시스템 구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MRO 시장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MRO 시장에서 가장 지금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자기네 무기가 아닌데도 외국제 무기들도 우리가 뭐예요? 너네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나라가 A란 나라가 B란 나라에서 전투기를 샀어요. 이걸 한 20년 굴러 먹었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요. 근데 이 B란 나라에서 업그레이드 잘 안 해준다. 뭐 저 새 거 사라.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줄게. 세계에서 이걸 제일 마개주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저는 우리의 방산의 롤 모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의 품질은 항상 뭐다? 기본이다. 왜? 쓸만해야 살죠. 쓸만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 FA50, K9, K2, 천무 왜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쳤느냐? 쓸만하니까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KF21도 이 선례를 따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K방산은요 전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습니다. 동유럽은요 폴란드, EU를 보고 있고요. 나토 본거지 유럽은 우리 K방산의 침공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동남아, 남미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이 니즈에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방산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우리를 따라하려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어디예요? 튀르키예.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똑같아요. 완전히 진짜 베껴도 이렇게 잘 베낄까? 완전 이렇게 이 정도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중동의 UAE도 우리 방위산업, 우리 방산 기업들이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무엇보다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산 시장은 결국엔 어디?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 어디? 끝판왕에 가야 된다. 거기가 어디? 바로 최종 보스 미국에 들어가야 된다. 천조국 미국한테 우리가 방산물자를 팔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유럽 못지않게 자국 내 방산물자 생산 시설이 많이 다운됐어요. 많이 다운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 방산 시장은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1%만 가져와도 우리 기업들은 체급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있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은 뭐예요? 필리 존슨 인수해서 여기서 지금 무엇인가 결정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FA50 같은 거, T50 같은 거는 지금 미 공군의 훈련기 시장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았지만 미 공군에서의 가상적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미 해군의 훈련기 프로그램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잭팟이 터지면 이 게임이 끝나버리겠다. 완전히 이제는 게임이 끝난다. 어떤 식으로 게임이 끝났다? 밑에 있는 후발주자들 저쪽 해놓고
이제는 뭐 위에 있는 VIP들의 파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시장을 최종 목적지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훈련기, 그 다음에 전투함, 또한 미국이 지금 모두하고서 차세대 자주포 사업하고 있거든요. 여기 또 우리나라 K9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예요. 이것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돼도 아마 물꼬가 트일 것 같아요. 제 생각. 줄줄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K방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주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가 이미 뭐야? 전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곳곳에서 분쟁과 분란, 그다음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K방산에 더욱더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K방산이 이럴 때 여러분들 K방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K방산의 이미지를 여러분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면 야 너네가 우리 물건을 사서 어느 나라 때려잡는데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너네가 우리 K방산 물자를 사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즉 K방산의 모든 무기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방산 물자다. 이 이미지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러시아제 무기 수입한 애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 억제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새끼 또 어디 또 침략하려고 저러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반대 이미지. 성능은 훨씬 좋고 사실 쓰려면 쓰지 우리도 다. 하지만 이미지만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현실 앞에서 세계 방산 시장은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쓸만한 물건을 지금 당장 누가 만들어서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서방 세계에서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K방산요 더 이상 테마주가 아닙니다. 완전히 구조가 된 거고요. 구조화가 된 거고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제조업의 다음 페이지는 아마 우리 방산이 될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샤를 엑스파일에서는요, 우리 K방산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